안녕하세요. 주식당기학교입니다. 오늘은 핵심 기초이론반 제19강 추세와 패턴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닥과 천장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합니다. 거래량만큼 중요하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기노트는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쌍바닥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쌍바닥이란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거래량만큼 중요한 건데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저점을 이렇게 잡는 구간을 제1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바닥, 제1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1바닥은 이때 이제 저점이 처음 잡힌 구간이라서 이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바닥을 짚고 이렇게 한번 반등을 하는 걸 우리가 1바닥이라고 하는데요. 실전에서는 1바닥이라고 하지 않고요. 외바닥이라고 해요. 일단 외바닥을 잡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다시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밀릴 때 우리 개인들은 어디까지 밀릴까 이렇게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이 1바닥, 이 직전 바닥이잖아요. 이 외바닥으로 반등이 들어왔을 때 그 가격대 라인에서 비슷한 라인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2바닥이라고 하는데요. 제 2바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이 1바닥, 2바닥 합쳐가지고 우리는 쌍바닥을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천에서. 이 쌍바닥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외바닥은 조금 불안한 바닥이에요. 이게 이 바닥에서 지지해줄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지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요. 이 두 번째 바닥에서 이렇게 같은 가격 라인, 비슷한 라인에서 잡혔다는 거는요. 이 종목에서 이 누군가 관리하는 세력이 여기 저점은 내가 그래도 지키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떨어지든 주가는 항상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이렇게 저점을 두 번이나 잡아준다는 거는요. 그 세력이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요 정도 바닥은 요 정도의 저점은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바닥의 신호라서 아주 쌍바닥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쌍바닥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관리하는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바닥이니까. 또한 이 바닥이 잡히면요. 일반 대중들 심리들도요. 여기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라인이구나. 여기서 떨어질 확률이 좀 적겠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쌍바닥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바닥은 저점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바닥의 시그널이라고 우리는 실전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바닥이 왔을 때는 항상 목표치는 최대 이 전고점을 항상 전고점은 매물이 많잖아요. 그 심리적으로. 그래서 목표치는 항상 전고점까지만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전고점보다 못 갈 수도 있지만은 이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이 전고점 정도로 목표치를 삼고 주식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바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거는 원바닥, 투바닥 몇 가지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올라가 다시 한번 밀리는 경우인데요. 원래 이 두 번째 바닥을 잡고서 이렇게 상승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급락하는 경우에 다시 세 번째 바닥을 잡았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슷한 가격대 라인을 이 세력이란 사람들이 지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이 3번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리 바닥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또 실전에서는 이 바닥을 아스팔트 바닥이라고 해요. 우리가 저기 도로에 깔린 게 아스팔트잖아요. 그만큼 이 바닥이 단단하다라는 뜻으로 실전에서 쓰이거든요. 이 쓰리 바닥이 나온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반등이 들어왔던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반등이 들어왔던 이런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이 쓰리 바닥을 두 번째 바닥에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쓰리 바닥을 아스팔트 바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완벽한 저점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쓰리 바닥도 목표치는 전저점으로 잡는 게 전고점으로 잡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 전고점, 어떠한 호재나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래가지고 전고점으로 잡되 어떠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는 신고가까지 목표치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바닥에 대한 개념을 잡아봤으니까 이제 천장에 대한 개념을 잡아볼 건데요. 반대로 아까랑 반대로 이 그래프 차트가 뒤집혀져 있잖아요. 그 위에 이 고점을, 첫 번째 고점을 우리는 첫 번째 천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전에서. 그리고 이 두 번째 고점을 두 번째 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천장 또는 쌍봉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이 쌍봉. 이렇게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한번 목표치를 찍고 밀리는 구간이 있죠.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왔을 때 바닥을 한번 짚고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 매물에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첫 번째 천장이 저항이 된다고 했죠. 항상 매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첫 번째 바닥으로 반등이 들어와서 첫 번째 천장에 맞고 떨어져 가지고 첫 번째 바닥에서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음 천장, 우리가 두 번째 천장 만들 때까지, 우리가 앞에서 투바닥일 때 다음 직전 고점까지 목표치로 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 바닥을 잡으면은 이 천장, 두 번째 산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천장을 만들 때 제가 항상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목표치가 항상 바닥을 잡으면 전고점까지만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 게, 천장을 한번 맞고 떨어졌는데 두 번째 시도에 목표 고점을 두 번째 시도한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시도를 못하면 여기 급락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최대 목표치는 전고점이에요. 그 전고점을 오히려 돌파하고 조정 들어가고 다시 여기서 매수하는 게 좋지, 이 돌파할 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돌파해서 실패하면은 바로 딱 끊고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1바닥으로 반등이 들어오면은 이 천장을 만들러 갈 때, 그때 이 천장을 만들어서 뚫지를 못하면은 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이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그럼 3천장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닥을 하나 잡고 두 번 잡으면은 첫 번째 천장, 두 번째 천장, 세 번째 천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가 매물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항상 올라갈 때는 이 매물에서 맞고 떨어지는 순간 급락할 가능성이 컸는데, 이 두 번째 바닥이 다시 전 저점 근처에서 만들어졌어요. 깨지 않고. 그러면은 여기는 그 세력이나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 강하게 이 가격대를 지킨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격을 지켰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돌파 시도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쌓였던 매물을 돌파로 이렇게 다시 누군가는 쭉 끌어올리거든요, 주가를. 근데 이 라인에서 다시 저번 천장을 뚫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급락 나올 확률보다 이 세 번째는 그냥 갖다 꽂을 확률이 가장 커요. 그래서
둘 다 급락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항상 급락이 나오는데요. 이 2000장을 만들고 나오는 급락보다는 이 3000장을 만들고 나오는 급락이 더 커요.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표치를 고점까지만 보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질 때 급락이 나는데 여기 바닥을 지지를 또 못 해준다. 그럼 그냥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꼭 이 개념, 천장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꼭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어. 이거는 제가 거래량만큼 이 쌍바닥, 삼천장, 쌍봉, 쓰리바닥 이 개념은 제가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게 실전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런 천장이 2개나 만들어지면은 급락 나올 가능성이 크구나, 이 천장이 3개 나오면은 더 크구나, 그렇게 머리에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개념은 바닥하고 천장이 합쳐진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하락을 했는데 첫 번째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갔다 맞고 떨어지고, 두 번째 바닥을 짚고 올라갔는데 맞고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하락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근데 이 하락이 안 나오고요, 이 다시 요 라인에서 지지를 해서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쓰리바닥이라고 해죠. 쓰리바닥. 여기 쓰리바닥이라고 하면은 이 천장을 위에 3개를 만들었잖아요. 하나, 둘, 셋, 3천장을 만들고 하락하다 이 쓰리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요, 이 저항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저항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첫 번째 천장, 두 번째 천장, 세 번째 천장 만들고 마지막 4번째 도전은요, 진짜 있는 힘껏 밀어 올려가지고 여기를 뚫을 경우가 커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닥이 1번, 2번, 3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바닥만 벌써 3번을 확인한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오기가 생겨서라도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뚫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못해도 뚫었다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소의 목표치는 항상 이 고점까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쓰리바닥을 잡고 4천장을 만들러 간다면 4천장은 거의 깨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왜 4천장 얘기를 하냐,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여기 3번째 바닥을 잡고요. 3번째 바닥을 잡고 여기가 저항인데 이 저항을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여기가 저항이었잖아요. 계속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고 이 라인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 번째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에는요, 얘가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돌파했던 부분이요, 저항이었던 부분이 이 지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보면은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여기를 맞고 떨어졌는데, 이 라인만 오면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 라인만 오면 맞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력들도 여기가 평균 단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뚫기 위해서 여기에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주기 위해서 이걸 뚫을 때, 오기가 생겨가지고 위로 올릴 때 여기에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세력들이 다 받아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세력들도 이 라인에서 이
밑에서 얼마에 샀는지 몰라도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갔겠죠. 여기에서 이 많은 물량을 받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요 라인이 또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데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밀기에는 또 골치가 아프잖아요. 골치가 아프죠. 어떻게 뚫은 그 라인인데, 가격인데.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이 라인을 될 수 있으면 안 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차트를 보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이었던, 여기가 저항이라고 했었죠.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 저항이었던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던 이 저항이, 얘가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심지어 떨어지더라도 여기가 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나와가지고 얘가 다시 여기서 이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신고가 매매랑 비슷한데, 하여튼 이 저항이 다시 지지가 됩니다. 이 저항이 지지가 되는 라인으로 바뀌어요. 그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제로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바닥, 두 바닥, 여기에서 쓰리바닥 잡고 이게 돌파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돌파하고 나서 이 조정 들어왔다가 눌림목 때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은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2,000장 또는 3,000장을 만들고 하면서 일정한 가격을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친다고 우리가 표현했어요.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다시 이렇게 돌파를 시도할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에 저항이 지지가 된다고 했어요. 그 지지 라인을 우리가 바로 제로점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지지를 하긴 하고 사자. 그렇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쌍봉은 천장을 3개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3개 천장에서 뚫지 못하면 장기 하락 또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 테마주는 쌍봉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테마주들은요, 어떤 테마가 형성돼서 한번 이렇게 쭉 올렸다가요, 이 급락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횡보 기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먹고 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마주도 쌍봉을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자. 요것도 포인트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쌍바닥, 쓰리바닥, 그리고 쌍봉 3,000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실전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 못 배우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실전하는 사람 아니면 잘 모르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